시진핑도 걔를 사람 취급 안 했고 이거 왜냐면 국가가 아니고 카르텔입니다. 이건 범죄 국가. 북한도 겉으로 보기에는 혈민 국가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때부터 6년째 지금 교류가 없습니다. 그때 중국이 뭘 제의했냐면 라진 선봉하고 총진 쪽에다가 하자. 그때부터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좀 주목하는 게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렇게 때렸는데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뭐 중국은 이란이 자기네들 그 혈맹이라고 뭐 우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냥 두 손 놓고 있어요. 물론 뭐 트럼프가 얘기한 군함 보내고 이러는 건 안 하지만 또 푸틴은 보면은 자기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기도 바쁜 거 같고 북중러 관계가 지금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이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실 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나 중국은 그 정상 국가로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정상 국가로 가는 길이 있는 국가죠. 그러니까 국제사회 눈치는 보더라고요, 최소한. 그리고 이제 시스템 자체가 뭐 어떤 한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 시 주석이 뭐 지금 권력을 약간 장악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를 통해서 국민이 나눠쓰는 형태 아닙니까 이게. 시진핑 혼자 다 독식하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권하고 예를 들면 이란하고 이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기업들이 그 이란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당한답니다 이게. 그래서 중국의 사회과학원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집단이다. 이란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 예, 혁명 수비대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다 독차지하고 하는 형태가 국가 형태가 아니고 마피아 형태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란이 이제 반미 국가니까 전략적으로 이란을 꾸려안고 있지만 내부는 아예 골마 터져가지고 이게 상종 못할 집단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란이 적어도 이런 마피아 카르텔 국가가 아니고 정상 국가로 가는 데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북한이나 이란 같은 이런 악성 어떤 그런 범죄 집단화되어 있는 이런 국가는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이걸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정상화시키는 데까지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제 그게 친중으로 가냐, 친미로 가냐는 이제 자기네가 싸움이겠죠. 네, 그래서 아마 중국이 뭐 힘이 없어서 뭐 관여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란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그 혁명 수비대 그 시스템을 중국도 이제 이거 제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북한도 겉으로 보기에는 혈민 국가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6년째, 코로나 때부터 6년째 지금 교류가 없습니다. 저도 그거 놀랐어요. 이번에 뭐 열차 통행되고 뭐 한데, 야, 6년 동안 열차 통행 없이도 북중이 이게 관계를 유지했다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유지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관계가 없어서 전혀 없는 거죠. 기차가 안 다니고 비행기도 안 다니고 그냥 닫아놓고 있었는데 이거는 정상 국가도 아니고 정상 관계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적대 관계로 보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럼 중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중국식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어떤 중국식의 변화 체제를 북한이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은 북한도 정상 국가로 좀 되라. 김정은 정권 그 이전에 김정일 때 그래도 김일성 때에는 그래도 이제 내각이 경제를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개인 국가이긴 하지만 정상 국가처럼 돼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김정일 때 오면서부터는 39호실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국가 자금을 전부 다 개인 돈으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내탕금 정치 이제 그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39호실을 하고 군수공업부가 전체 북한 예산의 70%를 가지다 보니까 그러면 내각은 완전히 호수아비가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란하고 비슷한 게 카르텔 정권이 된 겁니다. 김정은 김씨 일가가 정상 정권이 아니고 개인 정권이 된 거죠. 그렇죠. 개인 범죄 정권.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뭐 교류를 하고 싶어도 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교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각하고 투자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내각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다 39호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김정은 개인 거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 교류를 동서평 이후에 북한과 교류를 많이 해봤지만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뭐 가서 투자하고 도와주기도 했는데 성공한 기업이 단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북한하고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안 망하게 하는 것은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 약간 방패막처럼 이게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살려두는 것이지 실제 속으로는 이거 어떻게 확 좀 쳐가지고 좀 바꾸고 싶은. 그래서 이게 뭐 장성택 사건 때 아마 중국의 본심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성택이 성공을 좀 해가지고 이걸 좀 변화되기를 바랬는데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막 핵실험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마 시진핑하고 김정은하고 관계도 사실은 별로 안 좋거든요. 냉랭한 것 같아요. 뭐 약간 홀대를 하더라고요, 김정은이 주제 넘게. 굉장히 완전 뭐 문제가 심각한데 근데 잠깐 좀 좋아질 뻔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그 2018년도인가요? 그 대련에서 김정은하고 그렇죠. 그 둘이 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가서 만났죠. 대련까지 가서. 가서 만났는데 그때 분위기가 되게 아주 좋았습니다. 바닷가 산책하고. 네, 산책하면서 막 좋아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그걸 기념해 가지고 그 발바닥을 동판에 새겨 가지고 그거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했는데 그때 중국이 뭘 제의했냐면 라진 선봉하고 청진 쪽에다가 중국인 해방군 해군 기지를 하자. 그러니까 대만 이제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 때 동해 쪽 진출 기지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을 방해 막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거를 김정은한테 타진했고 그때 김정은이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대란에 와라 해가지고 좋게 합의를 했어요. 했는데 김정은이가 평양에 들어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중국식 개혁의 어떤 그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북한 내부의 친중 세력이 거기 붙어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때부터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게. 원래 안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막 그냥 시 주석이 그냥 김정은을 내리쪼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북한의 그 요새 그 굼값이 올라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굼을 중국에 내다 팔거든요. 그걸 중국이 잡는 족족 그냥 다 뺏어갑니다 그냥. 예, 그 정보를 그냥 딱 알고 있다가 잡아가지고 뺏어가고 잡아 싹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금 거래라는 게 이제 약간 밀매 형태로 되는 거. 그런데 그걸 중국 당국이 다 가져간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금거래소를 만들어놨는데 너네 그걸 팔겠으면 금거래소를 가져와라. 정상적으로 해라. 근데 북한은 그걸 밝히기 싫어하는 거거든. 그렇죠. 뭔가 중국에게 멱돌미를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싫어하고 자꾸 밀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밀수는 몽땅 회수.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만큼의 큰 돈이 지금 뺏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 2, 3년간의 중국에 의해서 몰수된 북한의 화물선이 거의 한 4억 달러 이상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김정은 그 1호 상품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지난 이제 그 전승절 때인가요? 그 김정은, 푸틴, 뭐 시진핑이 같이 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그걸 좀 풀어줄까 해가지고 갔는데 그거 빼앗긴 거 좀 달라. 근데 시지 주석이 그걸 안 된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요구했던 그 해군 기지도 안 해주고 내 요구는 하나도 안 해주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그 갑자기 이제 6년 만에 열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 폭격 이후에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맞아 죽는 것보다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중국이 개입하는 거 이게 또 낫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아마 이렇게 선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좀 개입할 여지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푸틴 같은 경우에도 당장 군대가 필요하니까 선을 벌린 거지. 그렇죠. 그 전에는요, 김정은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걔가. 네? 그 중국의 시진핑도 걔를 사람 취급 안 했고. 이거 왜냐하면 국가가 아니고 카르텔입니다, 이건. 범죄 국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각이라고 하는 경제가 허수아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돈 한 푼도 없고 김정은 개인이 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정상국가로 가는 걸 원하는 것이고 중국이 바라는 기준으로 정상국가는 중국식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가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 인민에게 분배가 되는 구조로 바뀌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 바뀌니까 그러면 미국이 때려가지고 바꿔주겠다. 그럼 중국이 뭐 마다할 리가 있습니까? 그 러시아도 전쟁 끝나고 나서 북한이 뭐 필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뿐이지.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러면 내가 때리는 거 반대하게 되면 너네가 해라. 응? 그럼 지네 못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북한을 때리게 되면 이제 뭐 중국과 미국이 개입한다고 그러는데 개입할 명분도 없고 개입할 무슨 뭐 개입해가지고 얻는 것도 없어요. 차라리 그냥 바뀌어가지고 바뀐 나라가 친로 친중이 되는 게 낫지. 지금 김정은이는 친로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깡패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는 그 어떤 국가도 이건 바라는 형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